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 바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 내용을 저희가 미리 살펴봤는데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은데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중요한 혜택들이 있는지 꼭 필요한 정보들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먼저 실생활에서 자주 쓰게 될 교통비 지원부터 볼까요? 지하철은 무료고요. KTX나 새마을호 같은 기차는 30% 할인. 국내선 비행기도 10% 감면 혜택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데 도움을 주려는 거죠. 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활발하게 다니실 수 있게. 네. 그리고 이런 이동 지원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건강 관련 지원인데요. 특히 임플란트 비용 지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임플란트. 이거 비용 부담 정말 크잖아요. 근데 최대 2개까지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와, 이건 진짜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큰 힘이 되겠는데요. 그럼요. 다만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이신지 아니면 일반 어르신인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각각 10%, 30%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꼭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요. 또 지자체별로 약제비 지원 같은 것도 있어요. 약제비요? 네. 예를 들어 함안구는 75세 이상 어르신께 월 2만 원, 용인시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께 처방 일수 따라 지원하고요. 이건 사시는 곳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의료비 많이 썼을 때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거든요. 네. 근데 이 환급받는 분들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안내문 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신청하셔야 해요.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건강만큼 또 중요한 게 문화생활 즐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은 무료로 가실 수 있고요. 국립 공연장도 50%나 할인이 돼요. 와, 50%나요? 쏠쏠한데요? 그리고 통신요금. 이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된다면서요? 이거 진짜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진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혜택 중 하나죠. 잊지 말고 꼭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1523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이야, 방법도 다양하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노후 준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의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재무 설계는 기본이고, 건강관리나 여가활동 정보, 대인관계 같은 노후 전반에 걸쳐서 상담이랑 교육을 제공하거든요. 좀 막연한 불안감을 더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요? 네, 맞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계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에 사시는 70세 어르신이면 매달 한 88만 원 정도. 이걸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와, 88만 원이요? 네.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은퇴하셨지만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그럼요. 어르신들 위한 일자리 사업이 꽤 다양해요. 공익활동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요. 소득에도 도움되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데도 좋죠. 네. 그리고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맞아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배움터라는 무료 교육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와, 정말 세심하네요. 혹시 치매나 아니면 백내장, 녹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 관련 지원은 어떤가요? 이것도 중요하죠. 치매는 만 60세 이상이시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소득 기준이 맞으면 정밀검사비 일부랑 월 3만 원까지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치료비까지요? 네. 그리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눈 질환도요. 무료 검진이나 수술비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관할 보건소에 꼭 문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네. 돌봄이 스집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요. 뭐 병원 가실 때 같이 가드리거나 간단한 가사 지원 같은 것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큰 힘이 되겠네요. 오늘 정말 다양한 혜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활동적인 삶, 건강, 경제적 안정, 또 사회적 관계까지 좀 폭넓게 지원하려는 그런 정책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좋은 혜택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신청주의. 네, 오늘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부적인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건 역시 사시는 곳 주민센터나 보건소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같은 관련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2025년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정부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곧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또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